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익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신지요? 즐겁게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홍천은 조금 전부터 빗님이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반갑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물론 반갑지 않겠죠. 비 피해 보신 분들 빠른 복구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살아왔던 친구죠. 누가 말하죠? 불알 친구라고. 어릴 때부터 꼬치 잡고 놀던 친구입니다. 부산말로 날구진 날은 정구지 편에 파전에 소주 한잔 한다고 하죠. 뭐 어디서 좀 맞는 말이죠. 파전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오늘은 그게 조금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 소중한 친구가 10여 년 전에 아들을 잃었었습니다. 뭐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뭐 무엇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날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 잔에 멀리서나마 그 친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친구로서 멀리서나마 가슴으로만 위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친구를 위해서 아픔을 안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잔하고 싶습니다. 짠!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요. 혼자 먹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소주 한 병은 지나가는 인연이고, 두 병은 오고 가는 인연이고, 세 병은 영원한 인연인 거라고. 그리고 네 병은 내가 사랑하는 거다라고요. 뭐 이게 육법전서에 나왔던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요, 작년 여름에 오랜만에 친구하고 경산도 산청에 펜션을 얻어서 회포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에 술이 져가고 지내온 인생사 얘기를 하던 중에 친구 핸드폰 음악에서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이라는 음악이 흐르길래 한잔하면서 그냥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랬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 음악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음날 서울 올라오면서 도착할 때까지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가사에 자식을 잃은 그 친구의 마음과 사랑이 잔잔하게 묻어있더라고요. 4시간 동안 서울 올라오면서 듣다 보니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음미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슬픈 마음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눈가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순간인지 진비령 씨의 미운 사랑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있네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친구의 가슴 아픈 마음을 조금 제가 또 읽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그 노래를 듣고 다닙니다. 10여 년 전에 자식을 잃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좋아했던 친구고 사랑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참 멀리서나마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저하고 구독하시는 분, 저하고 연령대가 좀 비슷하신 분인데 그분도 자식을 여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항상 그리움을 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분의 방송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 친구 생각도 나고, 왜냐면 그 친구의 마음을 저도 알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자식 잃은 감정은 말로 표현 못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구독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를 하려고 댓글을 다는데 그게 위로가 될는지요?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그분한테 그래도 위로의 한마디를 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노래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지금도 계속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가사마다 그 친구의 아픈 마음을 많이 느껴보려고 자주 듣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줘 볼까요? 남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에,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아휴, 지금도 약간 눈물이 약간 글썽입니다. 그 친구의 자식을 잃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저희 60대 나이 같으면 인생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인생도 많이 겪어봤고, 삶도 적당히 살아봤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많이 느껴가면서, 삶의 진실함도 알고, 삶의 허접함도 알면서 고생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그렇게 느껴봤던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 인생을 모른다는 건 아니고, 살아왔던 세상에서 조금 삶의 진지함을 조금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진실도 진실인 만큼 슬픔도 슬픔인 만큼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회피하면서 몰랐겠지만 진실된 친구의 아픔을 조금 느껴가면서 같이 그 슬픔을 아파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지금 저의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고마움과 사랑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초보 유튜브지만 아직도 서먹하고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 방송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뭐라 그럴까 인생에 조금 이정표를 하나 남기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인분들은 이 나이에 쇼츠 방송을 올리면서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 근데 조금 싫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제 지인들 중에 못 봤어요. 하나 있어. 대단하다. 그 나이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참 새로운 인생을 조금 살아간다는 게 참 그렇게 시도한다는 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익신님은 그렇게 시도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근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엔 전원생활에 대해서 그런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으로 몰입해서 방송을 한다는 건 조금 제 위치하고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컨텐츠를 원래 전원생활로 맞춰놨다가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멋진 도로, 멋진 곳 그런 곳이 있으면은 그걸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은퇴를 했지만 직업이 많습니다.
이삿짐을 졸업을 하고 제가 모든 거는 정리를 했는데 1톤차 한 대와 영업용 남발을 납입뒀어요. 지금 뭐 남박값만 해도 지금 한 3,000에서 3,500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화물업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원도를 갔든지 어딜 갔든지 도로를 가면서 새벽에 또 12시에 낮 시간에 그런 멋있는 도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영상에 도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겸사겸사 여행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직업은 제가 이사업을 관두면서 홍천에 13년 전에 조그만 집을 짓고 그래가면서 홍천 전원 생활을 좀 즐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 두 번째 직업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집을 짓고 팔고 1년에 한 채에서 두 채 정도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관두고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은 부리지 않고 그냥 1년에 한두 채를 짓고 판매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은 저의 주된 직업입니다. 무엇일까요? 백수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제가 집을 짓고 싶으면 짓고 또 화물 일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니까 1년에 반은 백수고 꼭 반백수란 말이 이런 데서 나왔나 봐요. 1년에 반은 백수고 1년에 반은 뭐 일을 한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4년 전에 이 사업을 관뒀을 때 저는 놀고 먹겠습니다라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인생살이가 좀 살아오려고 조금 힘들게 살았던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냥 고생한 만큼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서 모든 걸 정선하고 홍천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서울의 집은 그냥 내비두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저는 캠핑카를 사가지고 자식한테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도와주면 도와줬죠. 자식한테 뭐 손 빌리고 할 일은 없지만 손녀들이 올해 9월 달에 예쁜 쌍둥이 2명이 태어납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행복감은 참 누구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마음에서 기쁜 마음을 좀 폭파하려고 해도 가슴에 꾹 담아 있고, 뭐 손자 손녀 본 사람들 보면 뭐 제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손자 손녀와 제 여생을 다할 때까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자라는 모습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같이 또 캠핑카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걔네들의 일상의 모든 거를 제 유튜브 방송에 담아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또 이후부터 살아가는 모습을 또 걔네들 자식과 함께 담아주고 싶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뭐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내 인생에 뭐라도 한 개 남겨놓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고, 또 구독자분들이 저를 시청해 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항상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저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 340명이란 분이 저의 구독자가 되고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요 뒷면은 지금 홍천 뒷산과 저의 정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기 맑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권유하고 싶어요. 도심 속에서 찌든 생활보다 공기 맑은 곳에 와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소통하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저가 생각할 때는 좀 슬픈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5번째 동영상인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하고 방송하는데 좋은 방송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또 저의 꿈을 위해서, 제가 이 나이에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제 남은 여생 희생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누구라도 이제 그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믿더라도 믿게 봐주시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이쁜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다만 맥주 한 잔. 짠. 누가 그러대요. 짠 해주시라고. 짠.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